그 이제 곤문헌인데 곤곤에만 공자가 이제 해놓으신 거죠. 시빅 중에서 그걸 이제 따로 이제 문헌전이라고 해요. 문헌전. 그 문헌에 보면 문헌말 곤은 땅이에요. 땅. 지의 동야 강하며 지극히 땅은 유순하다. 지극히 유순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극히 유순하죠. 뭐 하나 양 강이 없어요. 하지만 동야 강하며 그 땅이 움직이는 거 엄청 강하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땅이 움직인다고. 그것도 아주 세게. 그러니까 물론 과학과 도학은 달라요. 하지만 공자 같은 성인들은 우리가 해안이 열리고 눈이 트인다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아니 땅이 지극히 유순한데 움직임이 강하다? 저거 아무리 문법적으로 해석해봐도 땅이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운동을 하고 있다. 최소한 땅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엄청나게 강하다. 아, 저게 뭔가 했더니 강유를 겸비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땅이 우리가 느끼는 땅은 지극히 고요해. 뭐 하나 소리도 안 나요. 움직이는 자전 공전 뭐 한다는 상상도 안 들고. 그래서 그 덕이 굉장히 방정해.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방방정정한 거예요. 땅이 딱. 그러니까 땅은 원을 안 써요. 평방미터 방을 써. 땅 잴 때는 원을 안 써요. 하늘은 원을 써요. 몇 도냐 저게 각도가. 위도 경도가 저게 몇 도냐 다 360 그려놓고. 땅은 방, 네모를 써요. 항상 뭐를 재고 가려고 해도 다 네모를 쓰니. 왜? 그만큼 덕이 딱 뭐가 나 있어요. 동서남북이. 우리가 느끼는 땅은 지극히 고요하고 덕이 방정하지만 사실은 땅이라는 게 움직이며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움직인다. 저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강이라고 늘상 움직이는 것만 아니고 유라고 늘상 고요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호문을 해놓은 거예요. 저런 거 이렇게 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의 동야 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이걸 봐봐요. 짝을 어떻게 해놨나. 유는 원래 강하고 짝인데 움직일 동자랑 짝을 맺어놨지요. 유라는 글자는 강하고 짝인데 움직일 동자에다 엮어놨어요. 강이라는 글자는 정이라는 글자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호문을 해놨어요.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 고요함을 갖고 있고 유도 움직임을 갖고 있고. 후득하야 줄이 유상하며 후득 뒤에 얻어서 땅의 그 특징이죠. 뒤에 하면 얻어서 땅은 하늘보다 앞에 하면 이뤄요. 뒤에 하면 얻어서 줄이 이로움을 주장한다. 땅은 이로움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유상 딱 떳떳함이 있다. 이게 땅은 이로움을 주장하면서 늘 항상성 떳떳함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함 만물이 화강하니 먹음을 함 모든 만물을 머금어요. 땅이 다 머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변화시켜요. 땅이 이렇게 머금어 다 머금어가지고 여기서 변화를 시켜서 나오면 그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게 모든 생명의 빛이에요. 여기 펼쳐져 있는 모든 생명의 빛. 그래서 땅이라는 거는 그렇게 머금고 품고 해가지고 그거를 잘 변화시켜가지고 세상에 빛으로 내놓는다. 또 곤도기 순호인저 곤해도는 참 그 순하다. 왜? 승천이시 하늘을 따라서 그 천시에 맞게 딱 운행을 해요. 딱딱 때에 맞게 하늘이 생장 수장을 다 거기에서 시행을 한다. 천시에 따라서 봄이 오면 열고 땅이 열어줘요. 가을 겨울이 오면 땅이 닫을 준비를 하고 그게 하늘을 천시를 따라서 딱 하지 역행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곤꾀에 적선지가 필요 여경하고 선을 쌓은 집안에는 필요 여경 반듯필 이스류 남을여 경사기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선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는 거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적선의 효과가 내 후대까지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자손한테. 그게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에요. 반대로 적불선지가의 필요 여항하나니 똑같은 이치로 불선을 꼬박꼬박 저축해 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 신시기군, 옛날로 치면 신하가 인군을 죽여 시해, 죽일 쌀자는 보통 살해하는 걸 죽일 쌀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일 때 시를 써요. 죽일 시해하는 거예요. 신하가 인군을 시해하고 자식이 돼서 그 자기 애비를 죽여. 자, 이런 일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여. 이런 재앙이, 이런 게 재앙이죠. 뭐가 재앙? 이런 재앙이 비일조일석지구라. 한번 연구를 따져보니까 그게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이루어진 이유가 아니에요. 그 연구를 따져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쌓여서 그런 거냐. 적선이든 적불선이든 그게 꼬박꼬박 쌓이는 게 하루아침에 안 쌓인다. 그게. 기소 유래자 저민이 그 유래한 바가 점차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소년이 그 애비를 죽이기까지는 점차 그게 축적이 돼서 그런 거예요. 불선의 씨앗이 기운이. 그러면 무슨 잘못이 있느냐. 유변지 부조변하니.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부조변. 일찍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야, 이거는 인간수 해서는 안 되는 짓이다 이놈아. 이거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법이다. 너 향후에는 이런 일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서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얘가 이런 건 자꾸 쌓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자꾸 쌓아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학위취지 문의변제예요. 그게 애들 학문이고 가르치는. 그걸 안 했어 일찌감치. 저런 걸 한마디로 주공이 뭐라고 하셨냐? 이상견빙.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된다. 결국은. 처음에 서리가 내릴 때는 그거 빗자루로 쓸어도 날아가고 입기미로만 불어도 날아가는 그 서리가, 그 서리를 분별을 안 하고 이건 쌓이면 얼음이 되는 기운이다 라고 탁 분별을 했어야 되고 치웠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밟고 다녔어요. 이행을 했어요. 뭐 이것쯤이야 뭐 서리쯤이야.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견고한 얼음이 돼가지고 도끼로도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이치냐? 개언수냐라. 순치. 길들여질 순자예요. 사람이 어디에 길들여지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선에 길들여지느냐 악에 길들여지느냐.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이게 지금 초효에 얘기. 초효에. 이 땅이요 땅. 자, 땅에 음력 10월달에 서리가 내려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면 요 초륙이 지금 이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음의 기운을. 그러면 이 음의 기운이 지금은 비록 6분의 1이라 아주 별거 아닌 음의 기운이에요. 그 서리로 빗댄 거예요, 그걸. 근데 그걸 계속 꼬박꼬박 축적을 하면 이건 얼음이 얼음 기운이. 가장 음 기운이 똘똘 뭉친 얼음이 된다 이거예요. 이 얼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기서부터 축적된 거다. 그러면 요때 분별을 했어야 된다. 이게 계속 가면 뭐가 될지를. 그래서 양갈래로 이야기한 거예요. 적선이냐 적불선이냐. 이렇게 딱 요게 적선의 길이고 요게 적불선의 길이다. 분별을 해가지고 불선을 밟지 말고 선을 밟아서 경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반대의 길을 밟아나가면 저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 6이 직방이라는 말 우리가 말 직방이 뭐냐 이거예요. 고들직 방정할 빵. 땅의 성격이 직방하다는 건데 직은 기 정야요 방은 기 의하니 땅이 지니고 있는 직이라는 거는 뭐냐 곧다는 거. 땅이 곧다는 거는 정직하다는 거다 이거예요. 땅은 땅만큼 정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하죠. 땅이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봄 여름이 되면 풀리고요. 가을 겨울이 되면은 닫혀요. 그게 땅이. 그 얘기가 뭐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자꾸 덥게 만들어 여름으로. 그 땅은 정직하니까 풀려요. 그러면 북극이 풀리고 빙하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땅은. 그럼 그게 흘러서 나중에 이제 일본도 덥고 이제 다 미국도 덥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책임이냐? 땅의 정직함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책임이지. 그걸 유변지 부조변이에요. 그것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땅이 무슨 성질을 지니고 있나?
아, 땅은 정직하다. 땅은 따뜻해지면 풀어주고 모든 거를 싸늘해지면 닫아준다. 요게 자연스럽게 이름일양으로 흘러가는 정직함이 땅이다. 근데 거기다 대고 사람이 군부를 뗐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땅은 열어줘요. 정직하게. 뜨거우면. 그래서 땅은 정직해요. 탁. 네. 그대로. 네. 심으면 나오고. 그리고 방은 뭐냐? 이 방이랑 방정하다. 의로움이 있다. 땅은. 네.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이제 뿌리고 거두고 하는 어떤 그런 의로움이 있다. 이 의로움은 가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이 정의는 가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콩을 심었다. 콩이 나와요. 정직한 거지. 근데 콩을 심어놓고 놀았다. 안 열렸어요. 한 농부는 열심히 가꾸고 잡초도 제거를 해주고 했다. 아, 이 사람은 많이 열렸는데 이 밭은 적게 열렸다. 이 사람 밭에는 중간에 기후가 병충해가 찾아오고 싹 조져버렸고 이 사람 밭에는 그게 안 왔어요. 그런 게 의예요. 자연의 의, 인간의 의로움. 이것도 다 반영을 한다. 이 땅 그대로 직방. 뭐 허투루 왜곡하거나 무슨 뭐 이런 거를 안 부린다. 그 공자가 정의로 푸는 거예요. 정의. 땅이 정의다 이거예요. 땅의 성질이 정의다. 그래서 군자가 그걸 가지고 정직과 의로움을 가지고 뭘 하면 좋느냐. 공자 생각에 내외를 그렇게 가꾸면 된다. 그래서 내부는 경으로서 정직하게 만들어요. 공경경자. 공경함으로써 내부를 정직하게 하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부를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게 할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되면 거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성인하고. 하다못해 논어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군자는 아니더라도 선인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도 내가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자송자. 끊임없이 스스로 내부에서 송사를 벌이는 거예요. 뭐와 선과 불선이, 양심과 사기가. 아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이게 내가 과연 진짜 아는 걸까? 이런 송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내부는 그냥 건너뛰어. 그럼 뭐가 안 되냐? 이건 100년 1000년 가도 안 되지. 내부를 정직하게 하는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트러블. 스스로의 내부에서의 그 송사. 그게 공경심이에요. 그게 자존이고 자기를 하늘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송사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쓰레기 취급하면 송사 안 벌이지. 난 원래 쓰레기니까 쓰레기대로 하면 되지. 근데 내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늘에 나는 화신이다 생각하고 경천의 자세가 있으면요, 그걸 차마 어떻게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공경심이 생기고 그 내부에 그 참 나에 대한 공경심이 생기면 사람이 정직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불경, 오만, 불손이면 그거는 부정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렇게 내부를 곱게 하면 자연히 그게 외적으로 방정하게 의롭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이 이 경과 의가 서게 되면 덕불고, 덕이 외롭지 않다. 공자가 논어에 덕불고 필유린이라 덕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 했는데, 그 땅을 봐요. 어디를 가든 산천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새가 날고 있고 다 그게 그 땅이 무슨 덕이 있길래 저럴까? 저런 덕이 있으니까, 직방한 덕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거기에 둥지를 틀고 사는 거지. 그거를 땅이 왜곡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직방대 불순무불리는 이게 뭐냐? 불순무불리. 땅은 연습하거나 익히지 않아도 다 이롭지 않으면 다 생명을 내고 다 한다. 즉 불의기 소행야라. 그 소행을 의심할 게 없다.
땅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저 땅의 덕을 체화를 하면 그 사람의 소행은 의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방한 그 덕을 지닌 군자는. 6.3은 음수유미나 음이 비록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지만 함지, 머금어. 그래서 이종왕사, 나라의 일을 따라가요. 근데 불감성야니 감히 자기의 공으로 이루지 않나니 이게 천지로 말하면 음은 땅에 해당하고 부처로 말하면 음은 처에 해당하고 군신으로 말하면은 음은 신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지도는 땅의 도는 무성이 대유종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 딱 주도적으로 이루는 건 없지만 이어서 마침은 있느니라. 잘 계승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땅이다. 또 천지 변화하면 육사.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 개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딱 변화가 이제 여기서 올 차례예요. 이게 선천이 끝나고 후천에 이제 딱 천지가 변화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양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가 잘 변화될 수도 있고 천지가 꽉 막혀서 천지비가 될 수도 있어. 천지가 잘 변화하면 지천태고 천지가 꽉 막히면 천지비인데 그건 왜 여기서 이 얘기하냐? 여기 선천의 첨열 때 적선을 해가지고 그 기운으로 왔으면 이쯤에서는 잘 변화됐을 거고 여기서 불선을 잔뜩 쌓았으면 여기는 천지가 막혔을 거예요. 여기쯤 와봤으면.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갈래로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도 두 갈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견빙의 그 도리에 따라서 적선을 했으면 천지가 잘 변화됐을 거고 그러면 초목들도 무성하고 번성할 거다. 반면에 여기에 온통 불선한 기운이 쌓여서 이게 변화되어 왔으면 천지가 꽉 비생 막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천지가 작용을 안 해. 그러면 현인도 숨는다. 초목은 미물 중에 미물이고 현인은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지금 극과 극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천지가 잘 변화하면 사람은 그냥 말할 거 없이 그 미물들조차도 잘 번성을 하고 징후가, 조짐이, 기후가 천지가 막혀버리면 그 뛰고 넘는다는 그 성현들도 숨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이런 때는 일단 분간을 해봐야 돼. 땅에 육사로 딱 들어갔다 일단은 조심해야 돼. 왜? 이게 천지가 변화된 건지 천지가 막힌 건지 그거를 보고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뭐가 제일 좋냐? 관랑. 주머니를 꽉 메고 있는 거예요. 입을 꽉 닫고. 그러면 무구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어요. 개언 그냐라 다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삼가해야 된다. 또 땅은 군자가 황중통리하야 정이 거체하야. 황중통리 땅은 누렇죠. 그 누런 속에 이치가 있어요. 땅은 아까 정직하다는 게 왜 정직할 수 있느냐? 땅 속에는 뭐가 있길래 그러냐? 이치가 있어요. 하늘에는 무늬가 있고 하늘에는 일월성신의 무늬가 쫙 수놓아 있고 그래서 멀지만 보기가 쉬워요. 땅은 그 속에 안 보이는 이치가 있어요. 가깝지만 어려운 게 땅이에요. 멀지만 쉬운 게 하늘이고 탁 보면 뭐 억광령 떨어진 별자리도 쫙 다 봐. 천문은 지리는 내 발밑에 있는데도 까마득해. 왜? 이치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황중통리 이 누런 땅 속에 이 지리가 있는데 이 이치가 있는데 땅에 섭리가 있는데 그걸 다 통해 가지고 정의거체 자리를 딱 바로요. 그 땅마다 딱 이건 사람이 살 자리다. 이거는 강물이 흘러가는 자리다. 이건 산하대지의 자리다. 다 땅의 이치에 맞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미지의 기중이 그렇게만 하면 이 땅의 이치 속에 뭐가 있냐면 땅은 음적인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게 땅이. 이것만 맞춰주면
그거에 맞는 아름다움을 다 피워줘요. 물자리에서 물고기가 살면 거기에서 그 물고기가 건강하고, 어지로 떠다가 그냥 사막에다 어항 하나 놓고 그거 고기 키워봐야 아름답지도 않아 별로. 이렇게 모든 땅마다 잠재적인 아름다움이 그 속에 숨어 있어. 미재 기중.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창어 사지, 그 자리를 틀고 사는 모든 생명들의 사지에 그게 다 통창이 돼요. 다 들어맞게. 그럼 바로 사업, 그게 하는 일, 하는 업, 이게 다 발화가 되고 펼쳐져. 가지, 그게 뿌리에서 시작해서 가지로 뻗어가지고 사업이라는 게 뭐 열매를 맺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는 사과나무에 적합하다. 서경에 보면 운임금이 9구역 9주를 딱 나누고 그 땅에 적합한 그 온갖 식물, 그 광물까지 다 써놨어요. 이 땅은 참, 여기는 그 대나무가 참 잘 나는 곳이다. 잘 자라는 곳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대나무를 육성을 해야 그 잠재적인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다. 그게 대나무 뿌리를 통해서 쫙쫙 펼쳐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다 써먹는 거 아니냐 이게. 열매도 튼실하게 열리고. 이게 미지지하라. 이게 진정한 이게 땅이다. 이게 진정한 땅이 지니고 있는 이게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다. 근데 이건 뭘 설명한 거냐? 황상 두 글자를 설명한 거예요. 누루황 치마상. 왜 땅은 황상이냐 이거예요. 옛날에 옷을 만들 때 이 황제가 요순이 이게 천지다. 사람이 천지다. 사람은 이 우주다. 이게 하늘 천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둥과 하늘인데. 그러면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다. 이게 우주다. 그러면 위에는 하늘의 전기가 검으니까 검은 거예요. 원래 저 천체는 까마득한 거예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 색으로 쫙 입히고 아래 땅은 누러니까 누런색으로 입히는데 분명한 건 윗두리가 오드이자 의고 아랫두리가 치마상자 상이다. 그러면 유고는 뭐냐? 가운데 자리니까 누른 자리 땅이니까 황이고, 하지만 이 땅 자체가 하늘에 비해 아래니까 치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의리적으로 푸는 거지. 자, 저게 이제 땅이 지니고 있는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거를 잘 펼쳐라는 거고. 상륙은 음의 여양하면 필전하나니 음이 양을 의심하면 반드시 붙는다. 왜? 위기 혐오 무양야라. 혐의, 무양, 양이 없음을 혐의하기 때문에 붙는다. 3살, 4살, 5살 꼬마 여자애들은 무양을 혐의를 안 해요. 왜 나한테는 제대로 있는 고추가 없지? 혐의 안 해요. 의심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음이 딱 음기가 극에 차서 동물로 말하면 암내를 풍기고 하는 이 시기가 되면 관심을 갖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몸에는 저 약물이 없지? 하고서 붙어. 그 자연의 섭니다. 이거 음양의 교적은. 음기가 저렇게 충만하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 그게 싸움이에요. 음양이 교전하는 거예요. 고로칭 용어로. 그래서 이 음괴에 하늘 양괴인 용이 등장한다 이거예요. 둘이 지금 붙느라고 용이 찾아왔다 이거예요. 이 음한테. 그런데 유미리기 위하라. 오히려 안일미 떠날리. 아직 떠나지는 않았다. 기류. 음이 용하고 붙는다고 음이 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이 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은 여전히 음이에요. 그러느라고 칭혈은 피. 왜? 피는 음만 나니까. 저 경혈은 음만 흘러요. 양들은 저거 몰라요. 인체 흐르지도 않고 경도가. 그래서 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전의안이 기혈이 현황이로다. 그게 용이 들에서 싸운다. 근데 피가 막 검고 누르다. 공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용용자가 저기 왜 나왔냐? 음양이 교접하니까 용이 등장한 거다. 근데 거기서 왜 피야기가 나오냐? 교접해서 피를 흘리고 수태를 하는 건 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현황자는 그 피 색깔이 어떠냐? 현황, 검고 누러.
이건 무슨 의미냐? 천지의 잡색, 천지가 섞인 색깔이다. 현황은 천지현황. 천연이 지왕하니라 하늘은 검고 땅은 누런하니라. 천지현황을 여기서 딴 거예요. 그러니 환장할 노릇이죠. 가장 어렵다는 주역의 곤괴 문헌전에서 따다가 5살짜리 처음 배우는 앞에다가 딱 놓고 화두를, 인생의 화두를 5살 때 딱 던지고 2년이 되면 나중에 50 죽기 전에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어 하는 거고, 2년이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현황 하늘천 따지 거무령 들어가, 그건 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화두를 던져놓고 천자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니까 야 이게 이런 이치가 있었구나라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천연이 지왕하니라. 그러니까 이 곤괴는 보시듯이요, 물건이 다양해요. 서리, 무슨 뭐 치마, 뭐 주머니, 뭐 있죠. 곤괴는 단순해, 심플해. 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이요, 초질관. 양은 심플한 거예요. 음은 복잡한 거고. 양은 심플하고 음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음양의 이치나 여러 가지 이걸 공자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주역이 왜 공자의 사상이 왜 공자의 비결이 됐냐? 만약에 이런 글이 없었잖아요? 천지현황이란 문구도 안 나와요. 왜? 주공의 효사나 문왕의 괴사에는 천지현황이라는 글이 없거든. 공자가 이걸 해놨으니까 그런 문화가 펼쳐진 거예요, 이게.